절대 전략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제 2탄입니다. 네, 어제 제시해 주셨던 이 한 줄 키워드, 연말보다는 연초에 거는 투자자들이라면서 기대감을 또 내년도와 관련된 이벤트들 위주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네, 오늘은 배당락이잖아요. 그래서 배당락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시장에서 고배당 기대감으로 대기 매수세가 있었던 주식들에 대한 매물이 오늘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락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증권주, 금융주들 포함해서요. 뭐 대신증권, 그다음에 뭐 현대차증권, 그죠? 그러니까 고배당을 좀 기대했었던 주식들에 대한 매도세, 그다음에 금융주들, 금융주들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오늘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한 7%대 급락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 이런 주식들도 한 3%대 급락 흐름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당락을 기준으로 보면 14% 선 정도 포인트가 좀 하락해서 3,005포인트 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배당락을 감안하면 이건 사실상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급락하고 있는 주식들 보면 주로 고배당 주식들이잖아요. 그럼 이 고배당 주식들이 어디 쪽으로 자금을 가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고서 투자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시장보다 좀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이 투자가분들께서 좀 대안주로 이 자금을 사용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이제 배당도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탈되는 자금들이 어디로 이제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뭐 풍부하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자금 내에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사람들 이게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귀예요, 귀. 그죠? 귀가 이렇게 번쩍, 눈이 번쩍이구나. 귀가 이렇게 확 들리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이벤트적인 요소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내년도 3월달 정도 가야 이제 정책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시장에 다크호스 역할을 좀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시장을 좀 지배하는 거는 어쨌거나 기업에 좀 절대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었던 이 배당락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벤트가 없는 곳보다는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자금들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는 업체보다는 있는 업체들 쪽으로 아무래도 자금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주도했었던 주식들 사이에서 뭐 실적의 어떤 이 편차가 좀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의 컨센이 좀 낮아지는 업체들보다는 좀 높아지는 쪽으로 자금이 이동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수소차 관련된 이벤트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현대차 쪽에서 그 수소차 연구 개발 중단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오버한 물량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뭐 수소차 관련된 좀 악재 나오면서 어떤 주식들 좀 급락의 흐름이 좀 나왔냐면,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왔었던, 뭐 상하프로드테크 같은 경우가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던 주식들이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이런 주식들이 뭐 추가적으로 급격한 조정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매수가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똑같은 친환경 관련된 테마 내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유력하게 후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내년도에 뭐가 핫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내년도에 제일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지금 우리에게 뭐가 좀 다가오고 있지? 그러면은 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CES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관련된, 그죠?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실질적인 기업들이 되겠죠. 여기에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던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이오 제약
제약도 지금 뭐 롯데그룹에서 바이오 제약에 진출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나올 정도면, 그리고 햇밥 만드는 CJ가 CDMO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게임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이오 제약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나라 국내 5대 기업이 방향을 설정한 거에 우리가 과연 역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는 저기에 순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초의 만성질환 첫 saRNA 치료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판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봤었을 때 보면 IT 반도체는 10월 달에 좀 미리 끌고 왔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그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잖아요. 68,000원대에서 한 8만원대 초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한 9,500원대에서 한 뭐 13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한 15만 3천원에서 한 19만 5천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한 11만 5천에서 한 14만 원까지. 그죠? 이렇게 지금 대형주들은 미리 좀 터닝되면서 좀 올라왔잖아요. 얘네들은 좀 속도 조절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이 속도 조절하는 자금들이 좀 바이오 제약 쪽에서 저는 물건들을 좀 많이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좀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을 좀 잘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CMO에서 CDMO로 가려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주식은 조정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면 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제 펌핑 되지 못하죠. 화끈한 시세가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좀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8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8월 달. 바이오 제약 대부분 2, 3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8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 8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1, 2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다른 바이오 섹터에 비해서 모멘텀도 좋고 실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주들 가운데서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뭐 세포치료제 쪽이나 유전자 치료제 이쪽을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세포치료제 쪽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 NK 맥스하고 GC셀이라는 종목입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mRNA에 관련된 주식은 올릭스하고 에스티팜 이 종목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에스티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95,000원 추천드리고 나서 이 랠리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mRNA 플랫폼의 확장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 그럼 이 피크는 반드시 이거 하나로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CDMO 사업을 확장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CM으로는 이 밸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장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좀 쉴 때 이제 중가권에 있는 중형주들 가운데서 좀 실적이 확실히 나오는 뭐 유한 양행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이런 주식들도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벌써 한 6만 4, 5천원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한미 사이언스 바닥에 좀 시도를 하잖아요. 주로 보면은 낙폭주 가운데서 반등을 시도하는 주식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녹십자나 셀트리온 같은 주식들도 이제 밑에서 이제 좀 돌아서는 이 터닝 포인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바닥 다지는 신호에서 매수 우위 구조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수익률 게임을 좀 펼치려면은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들, 또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쪽으로 먼저 수익률 게임이 먼저 만들어지는 구조로 우리가 이제 연초를 맞이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기본을 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 저는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내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변함없이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